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4.13포인트로 전월보다 0.1%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3월에는 유가가 보합되었는데 4월에는 8.8% 상승했다며 유가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또 서비스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우리은행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주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사회 승인과 금융당국의 인가, 주주총회 승인 등 지주사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단계적 보상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티븐 센터 수석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시사지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하고 따라서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일괄 타결식 리비아 모델보다는 수전 손튼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제시한 다단계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타결이 이뤄진 데 대해 최선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이번 무역협상을 두고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주말들 잘 쉬고 오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 양시장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비교적 순조롭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었는데요. 다행히 타결이 됐습니다.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안도의 훈풍을 불어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거래소부터 좀 살펴보니까 전기전자, 종이목재, 의약, 보험, 은행 업종들이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철강금속, 화학 업종 역시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지금 강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눈에 띄는데요. 5만 원을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5만 원이 무너졌었는데 다시금 5만 원을 탈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데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선전하다 보니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엔터나 게임 업종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양시장 모두 남북경협주 오늘 좀 시들시들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또 휴장입니다.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로 거래량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 그리고 마무리 기분 좋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 그리고 국내 시장 이슈들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 오름세입니다. 0.24% 올라가고 있고요. 246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하락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448포인트대까지 빠졌던 지수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오후 들어서 247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전환 확실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변동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매도 물량 14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도 448억 원. 외국인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팔고 있긴 한데
조금씩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448억 원 정도에 그치고요. 개인은 오늘장에서 283억 원 순매수합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 다시 터치했습니다. 1.21% 올라가면서 5만 100원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9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1%대의 나란한 상승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15만 원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세 종목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삼성물산과 LG화학이 빠지고 있고요. 화학 관련주들 좀 다시 반등하나 싶었는데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33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생명 지금 하락하고요.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우리금융지주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3포인트대까지 움직입니다. 0.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저점 870이고요. 고점 875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 짧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 기관이 지금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542억 원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빠집니다. 그리고 나노스가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9,1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HLB도 오늘 급등 다시 나오면서 11만 6천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메디톡스도 70만원 향해 달려갑니다. 신라젠도 소폭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 셀트리온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CJNM, 펄어비스 내려갑니다. CJNM 지금 다시 약세 전환이 됐고요. 펄어비스도 1.75%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제넥신이 4%대 상승, 카카오멜론이 지금 오늘도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멜론 쪽이 좀 불리한 합병이다라고 시장에 지금 분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포스코캠텍, 컴투스, 코오롱티슈즈는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원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85원대까지 급등합니다. 원화 약세 이어지면서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085원대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 계속해서 지난주에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협상이 됐다라고 한국시보에서 이야기한 내용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분위기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미중 무역 협상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서로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좀 합의를 봤고요. 일단 사실상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는 농산물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타 최종 소비재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수입해오는 조건을 달았고요. 또 미국 쪽은 어떤 중국에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이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좀 이전처럼 좀 더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일부 유예하는 식으로 합의를 좀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글로벌 증시를 좀 눌렀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한층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리스트들이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중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세 부과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철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협상 과정에서 또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또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한층 완화됐고 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뭐 유럽 쪽이라든가 지금 유럽 쪽도 아직까지는 철강을 관세 부과하는 것이 지금 유예가 됐지 완전히 철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쪽으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중국에 어쨌든 일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좋은 쪽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좀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선, 그러니까 실익은 없지만 좀 명분은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은 명분 쪽보다는 좀 실리를 택한 어떤 그런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신흥국 위기설 부각되면서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유로화라든가 엔화, 파운드화 대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인덱스 기준으로 93선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080원대 위로 올라왔고 또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지금 터키 또 나아가서는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쪽의 위기설이 지금 퍼져나가면서 2013년 테이퍼 텐트럼 2015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그 시기 때처럼 신흥국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쪽 좀 국지적인 좀 리스크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신흥국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수출도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 2015년 대비해서는 신흥국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위기 대응 능력도 좀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신흥국 위기설로 또 촉발돼서 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신흥국의 어떤 자본 유출을 크게 좀 자극할 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월 지금 빅 이벤트가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되는 결과들이 나오면 좀 이러한 어떤 위기설들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좀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개인 매수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좀 버티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경제진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는 IT 업종을 좀 계속 비중 확대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에도 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게 좀 깨지기 어려운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도 물론 일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6월까지는 어쨌든 계속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이게 굉장히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의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이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더 바빠질 것 같은 게 북한 쪽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를 지난주에 나타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비핵화에 대한 의제들 잘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뭐 아무래도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뭐 정말 이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이왕이면 이제 6월 12일로 정해져 있죠. 예. 우리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가요?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이죠. 예. 뭐 날짜와 장소도 싱가포르로 정해진 만큼 저 이제 북한이 변수는 변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롄에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 뭔가 한 소리 들은 것 같다. 네네.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 나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죠. 글쎄요. 이제 결국은 키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고된 대로 6월 가서 열릴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고, 지금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좀 이게 판문점 선언 나오던 날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글쎄요, 우리 뭐 이번 얘기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쨌거나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좀 하겠는데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뭐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비아식 해법. 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던. 그렇죠.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이랑 마찰이 있는 거는 볼턴이죠. 예. 아예 대놓고 그 북한 매체에서는 얘기했죠. 우리 존 볼턴 싫다라고. 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거 CNN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예. 보시면은 북한은 존 볼턴을 갖다가 해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동영상을 하나 캡처한 모습이고요. 예. 만약에 아마 해고하기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당신 수염 깎아 소리 먼저 하겠죠. 그리고 수염을 깎고라도 국가안보보좌관에 있을란지 아니면 나갈란지. 자, 그런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인디펜던트라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요. 제목 보시죠. 존 볼턴도 could face the same fate as 스티브 배넌. 스티브 배넌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얘기가 사실 근데 첫 번째 제기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김정은이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운데 이 작은 글씨들은 그 얘기입니다. 이 무아마르 가다피와 그의 아들 무스타심이 lying on the floor of a meat warehouse, 즉 정육점, 그거 도매점, 그 가게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가다피를 본 사람이라면은 김정은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 매체에서는 거의 뭐 소개 안 됐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볼턴이 옳다라고 해서 지금 뭐냐 하면 이른바 미국의 주류 언론, CNN, 뭐 뉴욕타임스, 뭐 등등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냐 하면은 이 볼턴과 볼턴식의 어떤 강경론자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식의 어떤 대화파 간에 자꾸 이간을 시키려고 하고 이따가 다뤄야겠습니다만 무역 협상 관련한 그 중국과의 경제팀 간에도 문우신하고 나바로 사이에 뭐 불화설을 갖다 제기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아예 사설로 취급을 했더라고요. 예.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식하고 이 트럼프가 말하는 리비아식은 서로 다른 얘기다. 그리고 이때는 2011년입니다. 예. 2011년에 가다피가 이렇게 제거되었습니다만 2011년은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왜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때죠. 그렇죠. 예. 그리고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이른바
리비아에 있던 거의 모든 뭐 핵무기 관련한 그리고 다 그야말로 미국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테네시주로 옮기고 했던 거는 2003년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8년 정도 가다피는 저 권좌를 누렸던 것이죠. 저게 핵이 없어져서 핵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키는 바람에 저렇게 가다피가 저 모양을 당했다기보다는 저거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을 갖다가 착취했던 독재자의 말로는 가다피뿐만 아니고 누구나 저랬던 것이고, 핵이 없었기 때문에 가다피가 저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한 거고, 즉 볼턴은 이런 식의 리비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3년에 있었던 것처럼 리비아식으로 해결을 하자. 선제적으로 먼저 모든 갖다가 없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체제 보장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뭐 초토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비아를 얘기하는 거는 이 무렵에 리비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식인데 글쎄요. 지금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결국 본 게임에 가봐야 되겠고 6월 12일 날 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다롄에서 그때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고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그동안 보아온 북한이라면 저렇게 쉽게 가는 북한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털도 안 뽑고 다 먹겠다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내놓아라. 다 드러내고 뭐 기술과 원천 인력까지 다 그거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주겠다. 원조도 아닌 그냥 민간 자본에 들어가고 누가 보장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본 사람들은, 즉 사기꾼들은 남한테 잘 안 속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쳐봤으니까. 이거는 길게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뭐 단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깨고 싶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다행스러운 신호죠. 조금 올라온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읽혀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존 볼턴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지금 약간의 균열이 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국내 언론은 거의 뭐 뺏기다시피 해서 보도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 그 속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인사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나야. 내가 오너야. 너희들은 나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도, 그렇죠. 볼턴도 왼쪽 오른쪽 각자 좌우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조금 더 띄워주고 무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무르신 쪽이 조금 더 강렬한 유리하다 싶은 거고, 때로는 나바로 같이 왈왈 짓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에 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경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도 경영하듯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비중을 두면서 잘 쓰고 있는데, 일단 뭐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아니고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반도 정세의 공석이었기 때문에 왜 뭐 지명 안 하냐 이런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드디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정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일단 태평양 사령관 같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은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그때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그때 미주리함에서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고, 일본이 일본을 점령한 상태에서 그렇게 미국 군정을 펼치기로 했던 저분인데, 얼굴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정통 아메리카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저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저도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일본계예요. 56년생입니다. 56년생이고 지금 현역 해군 대장인데 해군 사관학교 그거 하고, 지금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할 것 없이 아주 이렇게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네요. 지금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아닙니까? 그 출신을 보니까 여기에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인데 일본 지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 바로 옆에 도쿄입니다. 여기 도쿄만이고 이쪽에 도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코하마,
요코하마가 있는 현입니다. 예. 카나카와 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시라는데 이 도시가 보니까 또 히로시마 말고 또 원자탄이 떨어졌던 데가 가와사키 아닙니까? 예. 이 가와사키도 있는 그 현이에요. 자, 이곳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가운데 약간 친일 성향이 느껴집니다. 미국 국가 NSA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나카소네라는 이름에 또 일본계 사람을 갖다가 심기도 하고.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아, 그동안에 부지런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골프도 치고 선물도 그때마다 주고 하더니만 잘했죠. 그게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해리스 지금 이제 대사 내정자 17개월째 공석이에요. 예. 우리 리포터 대사 그때 우리 한국에서 칼도 한 칼 맞았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 농구 친구 아닙니까? 예. 농구 친구라서 뭐 실세니 어쩌니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즐기고 한국민들하고 잘 어울리다 간 그런 대사로 기억하는데 17개월째고 중요한 거는 의회 인준까지 거치려면은 7월 정도나 돼야 부임한다. 즉 주한 미국 대사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고 저렇게 된다면은 심지어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 내각은 전쟁 내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하고 우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한 가지 일본계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의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 대북과 대중에 있어서는 강경론자라는 거 이런 측면입니다. 하나의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되죠. 단 제대로 해라. 예. 속이려고 들지는 마라 하는 이런 식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뭐 의외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2월 달에 호주 대사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지금 캔슬까지 해가면서. 예. 그렇게 굳이 돌린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한데 네.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그쪽 내각만이 알고 있는 네. 속내겠죠. 이제 미중 간의 얘기를 좀 해봐야 예.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거는 쉽게 내주고 받을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 했는데 어쨌든 반쪽짜리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구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황구시보 아까 저희도 네. 보도해드렸는데 뭐 반쪽짜리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시작 부분에서 전해주셨잖아요. 황구시보나 인민일보나 할 것 없이 중국 언론들이 지금 애써서 막 보도하고 있는 게 양쪽 다 손해봤다. 뭐 최선의 결과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 내부에서는 야 이거 두드리 맞고 괜히 지금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냐. 얼핏 듣기로는 그거 아니에요. 미국 가스도 많이 사준다. 쉐어오일도 사준다. 농산물도 사준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처음에 베이징 건너가서 1차 했고,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결국 끝났는 워싱턴에서 2차인데, 1차 때 이 피터 나바로, 소위 말하는 그 직책상으로 보면은 뭐 미국의 제조 무역 정책국장 정도고, 국장급이고, 여기는 장관인데 말이죠. 그렇죠. 쌍욕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류허랑 문우신이랑 단독으로 얘기를 했고요. 얘기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나바로가 흥분을 해갖고 이 양반 원래 다혈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욕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막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결국 제외시켰죠. 밥 먹는 데까지는 안 쳐줬습니다만 회의에서는 나바로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바로 블루업 앤 문우신 블루업 막 이렇게 그거 한 거죠. 비난하고 욕을 해대고 했는데 결국 중국과의 그 회담에서는 배제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 두 개 그러고 나서 문우신 장관은 이제 관세 부과 같은 거 어쨌거나 무역 전쟁은 on hold 잠시 보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즉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말 구조적으로 다뤄야 될 걸 못 다뤘다.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못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거 안 되면 우리 관세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율이 안 돼요. 외교 부분에서도 국무장관의 발언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르고 매번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사실 이게 문우신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윌브로스가 해야죠. 그렇죠. 윌브로스는 어디로 가고 여기에 무슨 나바로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역대표부 거기는 또 재무장관 말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런 식의 또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하고 중국과 중국 언론은 뭐 우리 그래도 손해 본 거 아니야 한 거 보니까 그 말은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손해 봤으니까 그렇게 손해 안 봤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강경파 배제 이 얘기는 아까 존 볼턴에게도 살짝 강경파를 배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심이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그야말로 자신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 11월 중간선거에 임하는 전략을 이제 대충 감을 잡았어요. 그때까지 막 여기저기 판을 어지럽게 벌려놓고 불확실성을 키운 다음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힘 실어주세요. 그 전략을 택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외교 쪽에서도 그리고 무역 쪽에서도 경제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성과가 필요해서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작전을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도 어지간하면은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지수선물 제법 미국은 좋을걸요? 괜찮아요, 미국 네, 쪽.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짧게 질문을 네. 중요한 거에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다시 하고 있고요. 고공행진하네요. 예,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상하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예. 같이 힘을 조금씩 받는 분위기예요. 예. 중체적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 부분? 예, 우리가 먼저 부러질 이유는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개장 초 조금 흐름이 안 좋았다가. 예, 잠깐 불안했어요. 예, 그거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지수는 못 되는 것 같고, 네.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살려주는 지수입니다. 그런 흐름이고, 환율은 신기하네요. 예. 어쨌거나 지금 1080원대로 이 정도면은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글로벌 달러 강세에 반응하는. 자, 주식도 가고, 환율도 위로 가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 어느 쪽인가 방향을 잡아야겠는데 내일 장 쉬고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동안 미국 유럽 살피고 수요일 날 또 뭐 교통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환이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주식이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사실 뭐 반비례 관계에 있는 네.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웠을 때는 늘 그런 관계니까요. 실정적으로 그래 왔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망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디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